안녕하세요. 채널을 판 건 아니라서 뭐 개인 소개 같은 거는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찍는 일 시점 기준으로 3주 전에 십자인대 재건술 그리고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설명란에 이 영상의 타임라인 다 적어 놓을 테니까 필요한 거 있는 부분에 가서 내용을 한번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영상을 찍어보는 이유는 저 또한 그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수술에 들어가서도 병실에 누워서도 재활하는 분들이나 뭐 Q&A 이런 거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무서운 것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저 사람들처럼 나도 얼른 재활해서 걷고 싶다, 뭐 이런 희망적인 거를 좀 다른 분들 영상에서 많이 느꼈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도 십자인대 수술을 하실 분들, 그리고 지금 앞두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저도 저의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다쳤던 경위는 저는 농구였어요. 제가 속공 패스를 받아서 왼쪽으로 달리고 있었고, 오른쪽에 우리 팀이 같이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팀이 조금 더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 수비가 달려오고 있는 와중이어서 여기서 내가 한 발자국을 더 딛고 패스를 주면은 좀 죽는 볼이 될 수 있는 느낌이 애매한데, 위치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 한 발을 더 딛기 전에 빨리 주려고 제가 스텝을 오른발 밟으면서 체스트 패스를 툭 뿌렸는데, 그때 오른발에 하중이 다 실리면서 뚝 소리 났다고 하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린 건 아닌데 내 무릎에서 뭔가 뚝뚝 이렇게 두 번 느낌이 났어요. 왜 우리가 어깨 빠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뚝딱 하고 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그대로 주저 누웠고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그냥 열려있는 정형외과를 아무데나 갔어요. 일단은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봤는데, 거기는 MRI 장비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거 엑스레이랑 이렇게 다 찍어봤는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무릎에 피찬 양을 봤는데 나오는 양으로 봐서는 뭐 인대 쪽이나 이런 쪽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슬개골이 이렇게 튕겼다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MRI를 찍어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평일에 바로 MRI를 찍으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되게 안심했죠. 그 의사 선생님도 하는 말이 십자인대나 이렇게 인대 쪽 파열이 있으면은 피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붓기도 많이 붓고. 근데 생각보다 붓기도 많이 없었고 피도 얼마 없었으니까 되게 안심은 했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인대는 아니겠거니 이 생각을 하고 그 주말을 보냈는데, 월요일에 돼가지고 MRI 촬영 가능한 병원을 갔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는 마음이 되게 가벼웠거든요. MRI 딱 찍고 이제 제 차례 돼가지고 불러서 목발을 짚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의자에 앉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너무 크게 다치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크게 다쳤다고요? 라고 하면서 의자에 이렇게 털썩 앉았는데 이제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 갑자기 귀에 막 꽂히니까 그때 좀 블랙아웃이 왔어요. 얼마나 운동을 사랑했는지 저도 제 스스로 그날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알겠더라고요. 앞으로 운동 못할 거고 하지 않는 게 좋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타협의 여진 없이 그냥 무조건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앞에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충격적인 이야기 들으면은 아주머니도 막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그냥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블랙아웃이 와서 쇼크가 와가지고 얘기를 듣다가 앞이 안 보이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러고서는 목발 짚고 나가면서 그냥 거기 의자에 털썩 앉아서 누워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정신이 들 때까지. 그래서 아무튼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술을 하는 건 하겠다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그거 같아요. 여기 보시는 분들도 다 그러겠지만 앞으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운동을 사랑하고 좋아했으니까 만약에 다쳤는데 나는 별일 아니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MRI 한번 찍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어차피 실비 돼가지고 이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실비 있으신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정을 잡고 이제 수술 날짜가 됐죠. 수술에 이제 그거를 쭉 풀어드릴게요. 브이로그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제가 생생하게, 최근이니까 생생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 딱 가면은 피를 뽑아요. 피를 뽑는데 왜 우리가 그 체열하면은 한번 꽂고 두 통, 세 통 이렇게 갈아 끼우잖아요. 그래서 체감상 바늘 꽂고 한 10초 정도 걸리잖아요. 와, 이 수술 체열은 6통인가? 아무튼 거의 뭐 빈혈 오기 직전으로 뽑아요. 그냥 진짜로. 그러고 나서 체열이 다 끝났으니까 병실에 갔던 것 같아요. 당일 입원, 당일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들어가가지고 간호사분들이 수술하기 직전 한 30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이제 제일 저도 너무 싫어하는 건데, 혈관 뚫어요 다. 수술 주사, 수술용 주사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용 주사 보면은 구멍이 보여요.
구멍이 보여. 그래서 이 구멍이 보이는 거를 여기 혈관에다가 뚫어놔요. 테이프로 봉인해놔요. 그 링거 꼽아놓고 이제 거기다가 뭐 우리 수술하고 나면 항생제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 꽂는데 이제 간호사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 줄로 묶으면서 이거 혈관이 도망가면은 다른 데 찔러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안 도망가길 빌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냥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잘 뚫으시니까.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뚫렸고 제일 아파요. 그러고 항생제 알러지 테스트 뭐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다가 그 항생제 조금 투여를 해요. 근데 그것도 아파요? 안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하면은 여기 살이 볼록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테스트 해보는 건데 이것도 아파요. 어쨌든 이 정맥 뚫는 거 그리고 항생제 테스트 이렇게 두 개는 아픕니다. 아팠어요 저는. 뭐 주사 잘 참으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아팠어요 일단. 그러고 나서 이제 누워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온 거예요. 약간 긴장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기 전에 저 소변 좀 한번 누워 가겠습니다. 소변 누우고 갔는데 제 병실 앞에 그 환자 수송 침대 있잖아요. 그게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 누우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누웠죠.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이러고 가는데 위에 전등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에 이렇게 샥샥샥샥 하고 막 좀 죽은 사람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타고 수술실에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는 뭐 별거 없었어요. 마취과 선생님이 허리를 말으라고 해요. 되게 새우처럼 이렇게 말아야 돼요. 몸을 말면은 딱 척추에다가 주사바늘 꽂아주세요. 근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안 아팠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아팠었기 때문에. 그거 고통은 이 고통에 비하면은 좀 한 애기 정도, 이건 좀 괜찮았어요. 그거 딱 버티고 나니까 아랫도리가 약간 찰흙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오른발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오른발 제가 열심히 들어봤죠. 들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안 보였어. 잘 안 보였어. 그리고 왼쪽 다리 한번 들어보래요. 왼쪽 다리 힘껏 해봤는데 저는 되게 힘껏 들었다 생각했거든요. 나 안 들렸나 봐요? 그랬더니 뭐 네 마취 잘 됐고요 이러시길래 아닌데 나 방금 반쪽 들었는데 이 정도. 좀 무섭게 쫄아 있었어요 그걸로. 그러고 나서는 기억이 없어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10부터 거꾸로 숫자 세실게요 이거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10, 9 하면서 잠들 줄 알았는데 네 마취 잘 됐고요가 전 마지막에 들은 말이었어요. 그거 잠들었어요. 그리고 눈 뜨고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엄마 말로는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좋아하는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게 이제 필름이 끊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필름이 끊겼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필름이 끊겼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수술하고의 통증 케바케인 것 같은데 저는 아팠어요. 마취 깨면서 진짜 더럽게 아팠고 척추 마취 하고서는 한 6시간 정도 일어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개 안 들고 때까지는 마취가 돼 있었는지 그때는 안 아팠어요. 근데 고개를 들어도 되는 시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저는 3시에 수술이 끝났어요. 그래서 9시에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9시가 될 때쯤부터 통증이 막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강도가 진짜 못 버틸 정도로 저는 너무 아팠고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무통주사 뭐 진짜 계속 누르고 있었고 너무 아프다 했더니 이제 마약성 진통제 제일 센 거고 모르핀인가 봐요. 그거를 맞았어요. 맞고 또 아파서 계속 요청을 했어요. 한 번만 더 놔주면 안 되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뒤에 또 놔주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첫날은 잠을 잔 것도 아니고 거의 못 잤어요.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다 그냥 어떻게 잠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통증이 있긴 했는데 확실히 팍 죽었어요. 통증은 팍 죽었고 근데 뭐 침대 이렇게 누르면 올라오잖아요. 그거 올리는 것도 못했고 뭐 밥 먹으라고 밥 갖다 주는데 밥도 못 먹었어요. 이렇게 앉아있지 못했어요. 그냥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첫날은 뭐 그냥 거의 누워서 밥 먹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뭐 이게 잘 들어가요. 옆에는 계속 항생제 맞고 있지 막 저거 진통제 엄청 센 거 맞지 이러니까 솔직히 밥이 잘 들어가진 않았어요. 남들 영상 보니까 막 잘 먹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아픈 거 보구나 했는데 저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 화요일 했으니까 수요일까지도 어떻게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겠고 목요일쯤 되니까 이틀 지났을 때 통증이 진짜 팍 사라졌어요. 거의. 그래도 막 이렇게 일어나거나 막 이렇게 다리 움직이거나 이런 건 아예 안 됐고 그냥 그때쯤 되니까 통증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발가락 까딱까딱 하는 것도 좀 됐었고 다리가 아픈 것보다는 이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내내 누워 있었으니까 4일차 되니까 조금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4일차 때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봤어요. 근데 휠체어 타는 것도 웃긴 게 제가 스스로 다리를 들지 못했어가지고 저기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다리를 들어줘요. 다리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휠체어에 다리 올리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막 영차 해가면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얹혀놔줘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엄마랑 밥을 나가서 먹어봤죠. 처음으로. 병실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면 뭐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신이 좀 계속 혼미해요. 그냥 몽롱한 상태로 그냥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항생제를 계속 때려 막으시니까. 만약에 입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요 뭐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MRI를 한 번 더 찍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막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했고 뭐 봉합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해서 내시경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솔직히 이야기가 잘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앉아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서 이러고 들었거든요. MRI 옮겨가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들어서 옮겨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누워서 이러고 들으니까 뭐 이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왔죠. 저번 주에 이제 외래 진료를 갔다 왔어요. 이제 실밥보고.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제가 어떻게 다쳤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당연하게도 전방 십자인대, 이거 무릎 사이 연결해주는 십자인대는 끊어 먹었고요.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됐어요. 근데 파열이 어떻게 됐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파열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로는 반월상 연골은 되게 얇은 실 같은 게 되게 엮여가지고 C 모양을 만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로 찢어 먹었으면은 연결되어 있는 실들은 많이 있잖아요. 실들이 그래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예후가 그래도 좋은데 저는 그 실들을 싹 다 가위로 그냥 싹 잘라버린 거예요. 거의 그 수준으로. 그래서 그게 종파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횡파열은 예후가 그래도 괜찮은데 수술하고 나면은 종파열은 예후가 좋지 않다. 그러고 저기 뭐 삼각형 모양의 막 동그라미 모양의 이렇게 파먹은 모양이 좀 많은 거거든요. 많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도 다 살려서 연결을 다 이어 붙이긴 했는데 예후가 좋진 않다. 그래서 나중에 운동을 다시 하고 싶더라도 경쟁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타팀이랑 교류전 하다가 다친 거거든요. 막 오버페이스도 했고. 근데 사실 좀 무서워요. 그때 다쳤던 그 고통이 너무 크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재활하고 있는 제 모습도 너무 힘들고요. 그러고 씻는 거는 이제 퇴원하고 나서 샤워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쿠팡에서 이 방수팩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친 곳에 잘 끼워서 샤워하시면 됩니다. 수술해 있는 일주일 동안은 어차피 샤워는 못 하실 거고 머리 정도 뭐 감을 수 있겠죠. 근데 샤워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되고 퇴원해서 일주일만 버티면은 어차피 실밥 제거하실 거니까 뭐 샤워를 막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분이면은 좀 안타깝지만 좀 힘드실 거고 그러나 2, 3일에 한 번씩은 샤워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힘들어요. 이 꼈다 폈다 하게. 그리고 다리가 안 굽혀지니까 막 바지 입고 벗기도 되게 힘들고 팬티 갈아입는 것도 되게 힘들고 아마 2, 3일에 한 번씩만 한다 하면은 뭐 샤워 한 두세 번만 하면은 바로 다음 날에 뭐 실밥 제거하실 거니까 그 정도만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쿠팡에서 사시면 돼요. 다음 주제인 재활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한 4일차쯤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다리를 이렇게 한쪽 다리 이렇게 드는 거 있죠. 그거를 처음에 운동시켰고 그러고 CPM이라고 하나요? 뭐 정확한 이름 모르겠네요. 그 기계 이렇게 잉 올라가는 거 보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거 정도 한 30도. 다른 분들 보면은 일단 재활은 되게 빨리 하시잖아요. 2주차부터 이미 막 각도 막 90도 꺾고 막 걷는 연습하고 그러시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하나도 못했고 저는 다친 게 다른 유튜브에 있는 분들보다는 제가 좀 크게 다쳤어요. 의사 선생님도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크게 다쳤다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재활을 시작해야 되고 각도도 조심스럽게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좀 크게 다친 케이스예요. 그래서 재활 관련해서는 제 생각이지만 이거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재활을 해나가면 좋을지 각도는 몇 도로 하면 좋을지 일단 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3주차가 3주째 전 지금 20일 됐거든요. 지금도 각도 제한 30도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한 달부터 각도를 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고 이제 퇴원하면서 실비가 잘 나오니까 몇 세대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관련해서 실비 또 다 청구될 거고 보험 설계사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그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스토어에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보험 청구하는 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험 청구를 하시면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바로 나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계산서, 입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 정산 내역 뭐 이렇게 있었네요. 이거는 보험사마다 다른 것 같으니까 뭐 그거는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인대 수술하시는 분들이 검색하실 내용, 저도 검색한 내용, 흡연, 그리고 운전, 술. 자, 이렇게 세 가지는 제가 한번 묶어서 또 설명을 드리면은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는 거 아니고 운전 빼고 다 안 됩니다. 운전도 안 하시는 게 좋대요. 근데 저는 생업이 좀 운전을 꼭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막 트럭기사처럼 길게 하는 건 아니고 출장 나갈 일이 많아요. 저는 1시간씩 이렇게 운전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저는 운전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인데 혹시 운전은 언제쯤 되냐라고 여쭤보니까 선생님이 자기 다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십자인대 축구하느라 십자인대 수술을 했고 저는 십자인대만 끊어진 거라서 한 3일 만에 했습니다.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좀 위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대신에 의자를 최대한 뒤로 빼가지고 다리가 거의 일자로 돼가지고 이렇게만 누를 수 있게, 뭔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만 할 수 있게 운전을 하라고 권장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운전을 시작했고
퇴원하고 바로 다음날에 일단 운전을 바로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도 그냥 택시를 타고 다녔고, 근데 저는 장비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될 때만 그렇게 운전했습니다. 3주 차인 지금은 사실 불편함이 많이 없어졌어요. 각도도 30도에서 사실 조금 더 내려가도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요. 그리고 발 움직이는 것도 안 아프고 무릎도 별로 안 아파요. 근데 그땐 진짜 아팠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 술은 제가 알기로 3주 정도는 못 먹는다고 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술 안 먹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해보시고, 담배는 절대 안 된대요. 솔직히 그게 제일 힘듭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솔직히 하루만 버티면 돼요. 진통제 맞으면 돼요. 그거는 어차피 시간이 해결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두렵고 막 고통스러워도 어차피 다 시간이 해결할 일이에요. 근데 담배는 수술 직후에 솔직히 생각 안 날 거예요. 근데 언제 생각나냐? 내가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때쯤부터 생각이 나요. 한 1, 2주는 참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 니코틴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너무 힘들었고,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혼날 수도 있는데 담배는 안 폈습니다. 안 폈지만 금연초는 폈습니다. 금연초 보면은 담배는 아니고 막 허브, 옥수수 막 이런 거 있죠. 그거는 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것들 있잖아요. 대신에 담배는 절대 손 안 대고, 니코틴 타르 있는 폐 싸대기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손 안 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게 제일 힘들 건데 저처럼이라도 한번 잘 버텨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있을 때 그냥 잡담 같은 건데,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대소변이었어요. 대소변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처음 수술하는 거라서 그런 대소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랐는데, 일단 소변통을 주셨습니다. 소변통을 주셔가지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소변을 누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소변이 되게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원래 누던 방식이 아니라 그런가 되게 안 나왔는데, 그래도 좀 적응되면은 나와요. 소변은 누워서 봤고요. 대변은 그 변비약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래서 변비약 먹을 때부터 걱정됐어요. 대변이 웃긴 게, 내가 다리를 제어할 수 있을 때 대변이 마렵더라고요. 인체 신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내가 다리를 이렇게 들거나 제어할 수 있을 때 그때 대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변기 안고 이런 게 무난하게 됐다. 여성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수술을 앞두신 분들 되게 무서울 거고 절망스러울 거고 힘드실 거 정말 저도 100번 다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6주 동안 목발을 짚어야 하잖아요. 그 6주가 너무 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잘 버텨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저랑 같이 힘내보시죠. 저도 파이팅해서 가보겠습니다.